여러분, 차트를 켜면 이동평균선은 캔들 옆에 꼭 붙어 다니죠. 이 이동평균선의 원리에만 집중해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대표적으로 MIT의 공학도 출신 에드 세이코타는 이평선 원리로만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무려 2,500배를 불려서 화제가 되었고,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한 아담 쿠나, 임마누엘, 그리고 우리에게도 익숙한 리처드 돈치안 같은 사람들만 봐도 이동평균선을 매매의 핵심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수익을 거뒀죠. 우리도 차트를 보면 대부분 이동평균선 하나쯤은 다 켜놓고 매매합니다. 그런데 왜 누구는 이동평균선 하나로 인생이 바뀔 정도의 돈을 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돈은커녕 계속 손실만 보는 걸까요? 오늘 이야기할 올리버 벨레즈는 바로 그 차이를 이해한 사람인데요. 투자 경력만 30년이 넘고 직접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하고 여러 권의 책까지 출간한 인물이기도 하죠. 올리버는 이동평균선을 그냥 추세를 보여주는 선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왜 여기서 올라가는지, 왜 여기서 눌리는지, 왜 여기서 다시 움직이는지, 이동평균선 안에 숨어있는 원리를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했고 그걸 하나의 매매 전략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그 전략으로 1억 달러라는 엄청난 수익을 올린 트레이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올리버의 전략을 배우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렇다면 올리버는 이동평균선을 남들과 다르게 어떻게 봤을까요? 오늘은 올리버가 이평선으로 어떻게 1억 달러라는 수익을 올렸는지 그의 30년 노하우가 담긴 전략을 가지고 왔는데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바로 들어가보죠. 시작하기 전에 연세대 금융수학 박사 출신이 개발한 배직 지표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캣팀 픽스입니다. 먼저 올리버의 매매법을 알기 전에 이동평균선이 정확히 뭔가부터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이동평균선이란 쉽게 말하면 이 특정 기간의 평균 가격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을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평균선이라고 한다면 지난 2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을 계산해서 점으로 찍고 그걸 매 20일마다 평균값을 내서 선으로 이은 겁니다. 사실 이동평균선 자체는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동평균선을 하나의 보조지표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가격이 위에 있으면 상승, 아래에 있으면 하락,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데드 크로스가 나오면 매도, 이 정도로만 활용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런데 올리버의 전략에서는 조금 달라요. 올리버는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지금 추세가 살아있는가, 기관들이 아직도 이 종목을 계속 사모으고 있는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매매신으로 사용한 게 아니라 시장의 상태를 확인하는 기준으로 사용한 거죠.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기 15%가 오른 차트가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은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겠죠. 상승 추세로 바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하지만 이미 가격이 이동평균선에서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기다립니다. 가격이 다시 20일 이평선 근처까지 내려오는지, 그리고 내려왔는데도 추세가 살아있다면 그때 비로소 매수를 생각하는 거죠. 반대로 가격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지금은 추세가 약해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즉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세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먼저 확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전략 어떻게 사용하는 걸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올리버는 어린아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딱 세 가지만 보면 되는데, 먼저 20일 이평선이 위를 향하고 있는지, 가격이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20일 이평선까지 눌렸다가 다시 올라오는지, 이 세 가지 조건만 맞으면 그때 들어가라고 합니다. 진짜 쉽죠? 그럼 트레이딩뷰를 켜서 지표 세팅부터 해주겠습니다. 먼저 상단에 있는 지표 탭을 클릭해주시고 검색창에 이동평균 리본을 검색해서 차트에 추가해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거리량도 검색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자, 추가된 이동평균선을 더블 클릭해서 인풋 탭에 이동평균선은 2개만 켜주시고 길이는 20일과 200일선으로 해주시고요. 색깔은 원하는 색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사실 21선 하나만 봐도 무방하지만 200일선은 지금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인지 아니면 하락 추세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가격이 200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의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200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면 아직은 약한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매매는 21선을 중심으로 하고 200일선은 큰 흐름만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정하셨다면 준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하나씩 적용을 해볼게요. 참고로 올리버의 전략은 특정 타임프레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아니에요. 수익 매매를 선호한다면 일봉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빠르게 먹고 나오는 단타를 선호한다면 5분봉이나 15분봉을 사용해도 되는데요. 이번 예시는 15분봉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보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건 200일 이평선입니다. 가격이 200일선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고 기울기도 위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상승 추세라고 볼 수 있어요. 큰 방향은 일단 합격입니다. 자, 그 다음은 20일 이평선입니다. 21선도 위를 향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죠. 즉 장기 추세도 좋고 단기 추세도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 조건도 모두 충족한 상태고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따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상승하면서 20일 이평선과의 거리가 많이 벌어졌죠. 이런 자리는 이미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따라가기보다는 눌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기다려보니 가격이 다시 21 이평선 근처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추세가 꺾인 하락이 아니라 상승 추세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눌림이라는 점인데요. 이런 눌림을 기다리는 것이 이 전략의 핵심이에요. 자, 이때 거리량도 같이 보면 상승이 나올 때는 거리량이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눌림이 나오는 동안에는 거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즉 강한 매도세가 나와서 밀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조정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격이 20일 이동평균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은 뒤 다시 강한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요. 거리량도 눌림 구간보다 다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매도세는 줄어들고 다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직전 매도 물량을 전부 잡아먹는 장악형 캔들이 나오면서 다시 매수세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눌림이 끝나고 상승이 다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캔들이 올리버 전략의 진입 캔들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눌림의 저점 아래에 두는 게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엔 이 캔들의 저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익절은 어디까지 봐야 할까요? 보통 올리버는 가격이 21선을 명확하게 이탈하거나 추세가 꺾이는 지점이 나왔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손익비 1대2로 먼저 걸어두고 수익 구간에 오면 물량의 절반을 먼저 털어내고 손절선은 진입가로 올려서 리스크를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최소한의 수익은 확보하면서도 잃지 않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훨씬 편하게 트레이딩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손익비 1대2로 먼저 걸어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진입 후 한 번 더 거리량이 터지면서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며 1차 수익권에 도달했고요. 그럼 손절선을 진입가로 올려서 본절 상태로 만든 뒤 이평선이 뚫리거나 추세가 꺾일 때까지 계속 홀딩해 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이평선을 뚫고 내려가면서 이 자리에서 전량 매도를 해주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제가 손익비 1대2에서 절반을 먼저 익절하는 이유예요. 수익을 일부 확보해두면 남은 물량은 훨씬 여유있게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추세가 더 이어진다면 추가 수익까지 노려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매수 타점을 알아봤으니 이번엔 매도, 숏 타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번에도 간단합니다. 방금 전 매수 조건에서 반대로 해석하면 되는데요. 200일선 아래에서 가격이 움직이고 있는지, 21선이 아래를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격이 21선까지 반등했다가 다시 밀리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먼저 차트를 보시면 가격이 200일선 아래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200일선도 아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은 하락 추세라고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조건은 충족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 21선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21선 역시 아래를 향하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 추세도 하락이고 단기 추세도 하락인 상태인데요. 자, 그 다음 뭐가 남았죠? 가격이 다시 반등을 시도하는 역눌림이 나오는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격이 다시 21선 근처까지 반등을 해주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자, 가격이 21선 부근까지 올랐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상승으로 추세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락 추세 안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반등이라는 점이에요. 매도 기회를 기다리는 구간인 거죠. 자, 그럼 이번에도 거리량을 같이 보겠습니다. 급락이 나올 때는 거리량이 크게 증가했고 반대로 반등이 나오는 동안에는 거리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락 이후 잠시 쉬어가는 기술적 반등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가격이 21선 부근에서 저항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이어서 직전 매수 물량을 한 번에 잡아먹는 장악현 음봉이 나왔습니다. 거리량도 다시 늘어나면서 매도세가 주도권을 가져오기 시작한 모습인데요. 즉 반등이 끝나고 다시 하락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캔들이 숏 진입 캔들이 되겠습니다. 손절은 직전 반등의 고점 위에 두는 것이 좋은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 반등이 났던 이 고점에 두는 게 좋겠죠. 그럼 익절은 매수 때와 마찬가지로 1대2로 먼저 반익절을 해준 뒤 가격이 21선을 명확하게 돌파하거나 하락 추세가 꺾이는 모습이 나왔을 때 포지션을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같이 지켜보죠. 자, 진입 이후 가격이 손절선 부근까지 올라오면서 조금 위험했지만 다시 빠르게 하락하면서 손익비 1대2 구간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절반을 익절하고 손절선을 진입가로 내려 리스크를 없애준 뒤 나머지 물량은 홀딩하고 계속 지켜보죠. 자, 여기서 가격이 21선을 위로 뚫었는데 여기서 포지션을 전부 정리해주면 되겠고요. 결국엔 숏도 원리는 롱과 똑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간단한 이동평균선의 원리만으로 시장을 양악한 올리버의 전략을 알아봤는데요. 200일선으로 큰 추세를 확인하고 21선에서 작은 추세를 기다린 뒤 거리량과 눌림목으로 타점을 노린다. 이 원칙만 기억하시면 매수와 매도 양방향에서 모두 같은 기준으로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걸 알고도 실제로는 실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막상 차트 앞에 서면 머리로 하는 것과 다르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이번엔 다를 것 같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지금 나가면 손해일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계속 끼어들면서 결국 기준이 무너지는 순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는데요. 시장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차트를 몰라서가 아니라 기준을 지키지 못해서입니다. 그래서 개발한 게 바로 이 베이직 지표예요. 오늘 보신 올리버의 전략도 결국은 같은 구조고 베이직 지표 역시
같은 철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희 캡틴크루의 연세대 금융수학 박사 출신이 설계한 알고리즘이 손실 가능성이 높은 구간은 최대한 걸러내고 실제로 시장에 강한 자금이 유입된 흔적이 나타났을 때만 신호를 발생시키도록 설계됐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따라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장치인 거죠. 지표 적용 후 2주 동안 작성한 실제 저희 매매 일지고요. 보수적으로 비중을 관리했음에도 투자금 대비 약 38%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저라서 가능했던 게 아니요. 예측을 버리고 정해진 기준만 따라간 결과라는 점이죠. 실제로 차트를 거의 보지 못했던 분들도 신호 기준만 지키면서 조금씩 자신만의 매매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매번 진입 근거가 흔들리고 감정 때문에 손절과 익절이 어려웠다면 이 지표가 하나의 기준점이 되어줄 수 있겠죠. 다만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세팅 방법이나 활용 방법이 낯설 수 있기 때문에 베이직 지표 세팅값과 1:1 검수 및 활용 가이드를 별도 비용 없이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구독자분들 한정으로요. 고정 댓글에 있는 신청 링크를 통해 접수해주시면 되는데 신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베이직 지표 신청 완료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성투를 기원하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검증된 전략으로 찾아뵙겠습니다.